자, 오늘은 문화외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목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문화외교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외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외교 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어떤 특징이 있으며 문화외교의 종류와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화외교와 공공외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외교에 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센터, 한국문화, 서양문화, 문화공간, 조선시대 문화 등등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는 무엇일까요? 문화는 경작이나 재배를 의미하는 라틴어의 컬투라에서 파생된 말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 혹은 집단이 갖는 행동 양식과 상징적 사고, 생활 방식 등을 포괄하는 총체를 의미합니다. 영국의 인류학자인 타일러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상징적 사고라는 인간 고유의 능력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는 일단 확립되면 자체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문화는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며 그 기능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문화는 생활의 안정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고도로 진전된 수단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특징으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 내지는 변화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우리는 외교라는 단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뉴스의 국제 파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외교는 무엇일까요? 외교란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가 외교관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외교는 국제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의 방법이나 기술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외교의 영역에서 주권 국가의 정부 대 정부 간 교섭과談判, 그리고 기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국제관계 및 국제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와 외교의 개념에 근거하여 문화외교를 정의한다면 문화외교란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 간 또는 민족 간의 이념, 정보, 예술, 그리고 다른 관점의 문화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외교는 문화를 주제로 하거나 또는 문화를 매개체로 하는 외교 활동이라는 점에서 외교 영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외교 영역으로서의 문화 외교는 문화 전파와 문화 교류 및 문화 소통을 내용으로 하여 전개하는 외교 활동을 의미하고 나아가 문화 외교는 주권 국가들이 문화적 수단을 이용하여 특정한 정치적 목적 혹은 대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활동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커밍스는 문화 외교를 국가와 시민 간 사상, 정보, 예술, 생활 양식, 가치 체계 및 기타 문화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문화 외교는 연성 권력, 즉 소프트 파워의 맥락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정부 혹은 비정부 기구가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 인적 교류, 예술 공연과 전시 및 문화 상품의 무역 혹은 종교 활동 등의 수단으로 국가와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촉진시킴으로써 본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를 구축하고 제고시키는 일종의 외교 형식이 바로 문화외교입니다. 이처럼 문화외교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 형식으로서
문화적 수단이나 소프트 파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등장하였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냉전이 끝남에 따라 국가 간 관계에서는 이 하드 파워와 함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 외교가 외교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21세기 이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문화의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문화 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에 반해 문화가 가지는 광의성, 그리고 문화의 상대성으로 인해 문화 외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교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협상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국제적 행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그리고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국제적 행위자들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외 정책의 수단, 즉 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외교의 개념 틀을 토대로 보면 문화 외교는 크게 현실적인 접근법과 이상적인 접근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접근법을 보면 문화 외교는 국가 이익의 프레임 안에 서서 문화와 정치의 양면성을 내포한 외교 활동으로 정부 기구나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행위 주체를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주체로서 정부 기구를 강조하는 한편 문화 외교의 목적으로 국가 이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상적인 접근법을 보면 문화 외교는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대를 추구하며 개인을 비롯해 비영리, 비정부 행위 주체의 역할도 중시합니다. 그렇지만 문화 외교 역시 외교의 한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이익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경쟁적인 국제 환경에서 객관적인 국력의 차이나 여러 상황적인 변수로 인해 이상적인 문화 외교보다는 현실적인 차원의 문화 외교가 전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문화 외교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정의는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럼 문화 외교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문화관계라는 책을 쓴 미첼은 문화를 국가의 정치 외교와 경제 외교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문화 외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 외교란 기본적으로 문화 교류를 승인하고 촉진하는 정부 간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협정의 체결은 정부 간 이루어지지만 협정의 수행, 즉 문화관계의 활동은 정부 기구 또는 정부 기구가 위임한 이 기관 등이 참여하여 전개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첼은 결국 문화외교란 다른 나라의 우호적인 이미지 전달과 함께 원활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의 문화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화교류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지만 독립적인 기구나 개인 등이 문화관계 활동을 전개한다고 본 것입니다. 21세기 미국의 문화외교의 저자인 안트 역시 정부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문화교류는 외교의 개념이 배제된 문화관계에 속한다고 보았고 국가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정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외교관에 의한 공식적인 교류를 문화외교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자 리즈 역시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행위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리즈는 문화외교란 특정한 정치 목적 또는 대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외교 활동으로 정의하고 문화이익도 국가이익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권 국가가 자국의 문화이익과 대외 문화 전략 목표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화를 수단으로 하여 대외 문화 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역시 문화 외교에 대해 정부 기구 혹은 정부 기구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예술, 지식, 정보, 언어 및 제도 등을 수단으로 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자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재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외교와 미국 정부를 저술한 커밍스에 따르면 문화외교란 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의 증진을 목적으로 관념과 정보,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적 자산의 교류를 의미하지만 교류의 흐름이 쌍방향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들이 자국의 언어 사용을 확산시키거나 자국의 정책이나 입장을 타국에 설명하려는 노력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의에 의해서도 문화외교의 주체는 국가이며 문화를 국가 간 교류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NGO인 문화외교협회는 문화외교를 국가 간 관계와 사회 문화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이익의 증진을 위해 사상, 가치, 전통, 그리고 정체성 등의 교류를 활용하는 행동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외교는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에 의해서도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문화외교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외교 행위의 대상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 정부를 대상으로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전통 외교와 달리 문화외교는 다른 나라 정부를 비롯하여 비정부기구와 국민, 대중 등도 외교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외교입니다. 그리고 외교 행위의 수단으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외교는 예술과 언어, 지식 등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를 수단으로 하는 외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통의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화외교는 정부나 정부 위임기구가 다른 나라의 국민 그리고 대중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거나 장기적으로는 상호교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가 상호 이해 증진을 토대로 다른 나라 및 국제 무대에서 자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 이익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외교는 공공외교의 핵심 축으로서 공공외교의 하위 분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문화외교와 공공외교는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공적 문화외교 또는 문화적 공공외교나 문화공공외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외교는 역사적 배경과 수행기관, 지향 목표 등에 따라 국가별로 유사한 용어로 표현되거나 별다른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프랑스는 문화외교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이 문화나 교육의 교류에 중점을 둔다면 프랑스는 국제문화협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공외교와 대외문화정책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문화교류라는 표현을 더 선호합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문화외교와 동일한 의미로 국제문화관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국제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